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선택지로 샤오미의 레드미 노트 13과 13 프로 5G 글로벌 모델이 3월 21일 국내에 출시되었습니다. 샤오미 스마트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23년 기준으로 0.6% 정도가 되는데 레드미 노트 시리즈가 국내 시장의 문을 꾸준하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LTE 폰인 레드미 노트 13이 299,200원, 레드미 노트 13 프로 5G가 8GB 램이 399,300원, 12GB 램이 449,900원. 가격적으로 갤럭시 A15 LTE와 A25 5G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두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성능과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상 제품을 부를 때 이름 뒤에 붙어있는 5G는 생략할게요. 샤오미는 구성품에 스마트폰이 지원하는 충전 속도를 100% 사용할 수 있는 충전 어댑터와 케이블을 넣어주고 기본 케이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니까 분명한 장점입니다. 레드미 노트 13과 13 프로의 깻잎통 디자인은 색상이 제법 마음에 드는데 카메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렌즈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간 형태나 글자가 여기저기 새겨져 있는 모습은 별로입니다. 레드미 노트 13은 미드나잇 블랙, 민트 그린, 아이스 블루 3종이 나왔고 13 프로는 미드나잇 블랙, 오로라 퍼플, 오션 틸 3종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레드미 노트 13 프로는 13과 다르게 카메라 섬이 있는데 삼성의 비스포크 디자인이 생각나는 색깔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별 감흥이 없지만 기본 케이스를 씌워서 카메라 섬만 보이면 이렇게 보니까 그럭저럭 볼만하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을 돌려서 정면을 보면 디스플레이 베젤이 중저가형 치고는 상당히 얇은 편입니다. 레드미 노트 13은 약간의 두께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30만원 내외 가격대에서는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레드미 노트 13 프로는 베젤이 13보다 더 얇은데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들과의 상대적인 비교가 아닌 절대적인 관점으로 봐도 꽤나 얇게 잘 빠졌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긍정적이고 사용 시 조금 더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베젤의 차이로 동일한 6.67인치 스마트폰이지만 미세하게 크기가 13 프로가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함께 보고 있어도 차이가 확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갤럭시 S24 울트라를 왼쪽,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오른쪽에 놓고 상대적인 크기를 가늠해 봅니다. 이어서 무게는 레드미 노트 13이 189g, 13 프로가 187g으로 6.67인치라는 화면 크기를 고려하면 무겁다 가볍다의 중간 정도에서 조금은 가볍다 쪽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할 때 느껴지는 무게감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레드미 노트 13은 스냅드래곤 685AP, 13 프로는 스냅드래곤 7S 젠2 AP를 탑재했습니다. 레드미 노트 13 시리즈 내에서 일반과 프로 사이에 급을 확실하게 나누는 스펙이 AP인데 13은 성능이 조금 아쉽고 13 프로는 제법 만족스럽습니다. 가격대가 비슷한 갤럭시 A15, A25와 벤치마크 결과를 함께 보면 레드미 노트 13은 갤럭시 A15보다 아래에 있고 13 프로는 갤럭시 A25보다 위에 있으면서 가격적으로 한 단계 위인 갤럭시 A35와 비빌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두 스마트폰 모두 통화문자 메신저, 영상 시청, 웹서핑 등 비교적 가벼운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난하고 13 프로는 사양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게임까지 가능합니다. 고사양 게임의 원신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래픽 설정 중간에 프레임 레이트 60으로 설정해서 무난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스로틀링은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거의 걸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 성능이 높지 않은 중저가 제품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이고 스트레스 테스트 간에 걱정할 만한 발열도 없었습니다. AP와 다르게 램과 저장 장치는 LPDDR4X 8GB 램, UFS 2.2 256GB를 동일하게 탑재했고 프로는 49,700원을 더 주고 12GB 램에 512GB 저장 용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에서 한 가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은 램과 저장 장치의 물리적인 스펙은 동일하지만 실제 읽기 쓰기 속도는 13 프로가 더 빠릅니다. PC마크의 스토리지 2.0 벤치마크를 돌려봐도 점수 차이가 나고 CPD 팁을 이용해서 체크를 해봐도 속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레드미 노트 13은 유심 트레이를 꺼내보면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어서 확장이 가능한데 13 프로는 외장 메모리는 지원하지 않고 듀얼 유심 슬롯이 있습니다. 퍼포먼스에 이어서 디스플레이는 레드미 노트 13과 13 프로 모두 OLED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품질은 갖췄습니다. 6.67인치라는 크기와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과 프로가 동일한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프로가 더 좋습니다. 표를 통해 차이점을 한눈에 보면 일반과 프로의 디스플레이 급을 나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몰레드지만 프로가 일반보다 더 좋은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흰색 계열의 색상을 보면 레드미 노트 13은 삼성 슈퍼 아몰레드의 종특이기도 한 무지개 현상이 나타나는데 13 프로는 별다른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4K 영상을 재생해서 보기도 하고 넷플릭스에서 돌비 비전 영상을 보고 있으면
레드미 노트 13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충분히 만족할 만합니다. 가격대까지 고려하면 매력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영상 시청이 주류인 시대에 디스플레이만큼이나 중요한 오디오입니다. 레드미 노트 13과 13 프로는 모두 스테레오 스피커와 3.5mm 오디오 포트를 탑재했고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합니다. 먼저 레드미 노트 13은 모노 스피커보다는 당연히 좋은데 스테레오 스피커 중 가장 아래에 있는 수준으로 소리가 다소 거칠어서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반면에 레드미 노트 13 프로는 소리가 선명하고 공간감도 어느 정도 살아 있습니다. 대단히 만족하지는 않아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거죠. 중저가형 스마트폰을 살 때 카메라에 대한 기대는 접기 마련인데 레드미 노트 13과 13 프로는 물리적인 스펙이 남다릅니다. 두 스마트폰 모두 800만화소 총알각과 200만화소 접사 렌즈는 볼 게 없는데 메인 광학 렌즈가 13이 1억 800만화소, 13 프로가 2억 화소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보면 역시나 화소수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스마트폰 모두 108MP, 200mP라는 수치가 주는 기대치는 미치지 못합니다. 레드미 노트 13은 그냥 딱 30만원짜리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무엇을 기록할 수 있구나 정도입니다. 그런데 레드미 노트 13 프로로 촬영한 사진만 조금 더 보면 선명도나 색감의 표현, 노이즈 처리 등이 대단히 높은 품질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쓸만한데라는 평가를 할 만합니다. 200mP라는 수치를 생각하지 않고 3, 40만원대 스마트폰 시장에 있는 제품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면 어느 정도 가치가 느껴지는 거죠. 인물 모드로 촬영한 사진도 그럭저럭 쓸만하고 손가락 모양을 다양하게 바꿔봤을 때 손 주변 처리가 깔끔한 편입니다. 그냥 손으로 들고 야간 모드로 촬영한 사진도 밤하늘의 별을 아쉬운 대로 담아내고 불을 끈 방에서 찍은 사진도 볼만합니다. 영상은 레드미 노트 13이 FHD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13 프로가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한데 둘 다 별로입니다. OIS가 없는 레드미 노트 13은 제쳐두고 OIS가 있는 13 프로로 걸으면서 촬영한 4K 영상을 보면 떨림이 심하고 영상이 튀어서 별로입니다. 스테디 모드가 있어서 적용을 하면 FHD 영상 촬영이 되는데 떨림이나 흔들림을 잘 잡지는 못합니다. 즉 레드미 노트 13 프로로 정지 영상 정도만 품질을 많이 신경 쓰지 않는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고 레드미 노트 13은 한번 써보면 두 번 손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카메라에 이어 다음은 센서입니다. 레드미 노트 13과 13 프로는 가속도, 지자기, 자이로, 조도 등 필요한 센서는 알차게 갖추고 있고 가속도와 지자기 센서를 이용해서 방향을 찾는 회전 벡터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광학식 온스크린 지문이 센서가 탑재되어서 비교적 편안하게 화면 잠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과 프로 모두 반응 속도나 인식률은 무난합니다. 배터리는 레드미 노트 13이 5000mAh 용량의 최고 34W 충전을 지원하고 13 프로가 5100mAh 용량의 최고 67W 충전을 지원합니다. 두 스마트폰 모두 대용량이라서 사용 시간에 문제가 없고 충전 시간도 충분히 빠릅니다. 기본 포함된 충전 어댑터가 최고 속도를 지원하니까 따로 뭔가를 별도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샤오미 스마트폰 사용 경험이 있는 분들은 OS의 사용성이 좋은 편이라서 적응하기가 쉽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도 어려움 없이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13 기반의 MIUI 14를 기본으로 하는데 중국 기업들 중에서는 OS 완성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지원 요소들을 그림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블루투스 버전에서 일반과 프로의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이어서 AS도 체크하면 충분하지는 않고 다소 느리지만 SK 네트워크의 서비스센을 통해 가능합니다. 서비스 센터가 많지는 않아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서 접수를 하고 수리 후 택배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내 출시된 레드미 노트 13과 13 프로 5G 어떻게 보셨나요? 두 스마트폰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레드미 노트 13은 다소 아쉽고 13 프로 5G는 은근히 만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보통 중저가형 스마트폰에서 10만원 차이가 나면 경제적인 요건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 10만원 차이는 크지 않지만 중저가형 시장에서 10만원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10만원을 더 주더라도 레드미 노트 13 프로 5G를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AP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전반적인 성능이 10만원을 더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그 돈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봐도 레드미 노트 13 프로 5G에 399,300원이라는 가격은 잘 나왔습니다. 레드미 노트 13도 AP가 조금 아쉽지만 8GB 램, 256GB 저장 공간, 스테레오 스피커, 빵빵한 센서 등 기본기는 잘 갖춘 LTE 스마트폰이니까 299,200원이라는 가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레드미 노트 13 프로 5G에 가려서 명암을 잘 내밀지는 못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할 내용은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른 IT 제품들에 비해서 이상하게 중국산이라는 벽을 넘기 힘든 게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이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그 밀접함으로 인해서 정보 보호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나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라서 이상하게 중국폰을 옆에 놔두기가 싫을 수 있거든요. 신뢰의 문제죠. 그래서 중국폰이라는 벽을 넘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국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해야 하는데, 메인폰이라면 이 벽을 넘을지 말지 고민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서브폰이라면 그래도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